첫째, 최근 주가 낙폭이 큰 편인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둘째, 여쭤봤습니다. 2분기 컨센 매출 1630억, 영업이익 22억은 셋째,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적자가 계속 났던 이유가 뭘까요? 7번째 질문, 현재 폴란드 공장 가동률은 어떻게 될까요? 9번째 질문, 중국 분리막 업체와의 경쟁 강도. 12번째 질문,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SKIET가 처음에는 실적이 잘 나왔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좀 상장하려고 일단 막 좋게 실적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와서 실체가 까발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몰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IR 담당자분과 거의 40분간 통화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질문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최근 주가 낙폭이 큰 편인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일단 최근 실적이 부진하고 최근 수급 이슈와 관련해서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둘째, 2분기 컨센 매출 1630억, 영업이익 22억은 지켜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실적 관련해서는 곧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방향성을 드리는 것조차 공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셋째,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적자가 계속 났던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폴란드 공장 영향이 크다고 해요. 유럽 쪽, 특히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저희가 폴란드에 공장을 지었는데 작년에 반도체 쇼티지 같은 이슈가 좀 커져서 유럽 쪽 OEM들이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22년 1분기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분리막 비즈니스는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신규 사업 FCW 사업에서 적자 폭이 지속되다 보니까 전사적으로 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넷째, FCW 사업은 총 매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현재는 거의 매출 비중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실적이 가시화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계속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PI 첨단 소재의 PI 필름과 SKIET의 FCW는 어떤 차이일까요? SKIET가 만드는 건 투명한 PI 필름이고 SKIET에서 개발한 코팅 기법이 있어서 다른 필름 대비 유리 질감이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건 대부분 UTG라고 해요. PI 첨단 소재의 PI 필름은 노란 빛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FCW는 언제쯤 유의미한 매출이 날지 여쭤봤습니다. 시장 자체가 아직 SKIET 제품을 활용해서 만든 제품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많이 팔린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좀 시제품적인 성격이 강해서 시장 자체가 조금 아직 개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쯤에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 현재 폴란드 공장 가동률은 어떻게 될까요? 1분기 기준으로 폴란드 가동률은 약 3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해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1분기보다는 나아진 상황인지 여쭤봤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말씀이 힘들다고 합니다. 2분기 관련된 정보는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네요. 아홉 번째 질문, 중국 분리막 업체와의 경쟁 강도를 여쭤봤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직접적인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직 영향이 없는 건지 여쭤봤고요. 중국 업체가 아직은 LFP 배터리에 치중을 하고 있고 SKIET 같은 경우는 NCM 배터리에 치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분리막 성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NCM 쪽 배터리 분리막은 더 고스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이나 품질 균일성이나 중국산 대비 SKIET가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중국산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열 번째 질문, CATL도 NCM811을 준비하던데 SKIET가 CATL 수주도 따올 수 있을지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랑 스펙이나 이런 게 맞으면 SKIET는 어느 업체라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CATL 같은 경우에 한때 SKIET의 밴더 고객사이기도 했다고 해요. 납품 흔적이 있기는 한데 가격적인 측면이나 중국산을 쓰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했는지 몇 년 전까지만 납품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11번째 질문, 혹시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같은 것도 계획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2025년 이후에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리포트도 있듯이 그거에 대비해서 SKIET는
연간 1조 원 이상의 신규 증설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SKIT가 현금 보유량이 적거나 배당이나 자사주를 매입할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고 그 재원을 중장기 성장에 투자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회사를 더 키우는 게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더 나은 방향이 아니겠냐 라고 경영진 쪽에서 보고 계신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12번째 질문.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SKIT가 처음에는 실적이 잘 나왔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좀 상장하려고 일단 막 좋게 실적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와서 실체가 까발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습니다. IR 담당자께서는 지금 실적으로만 보면 SKIT 입장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해요. 사기라고 하신다면 아니라고 해도 지금은 객관적인 실적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SKIT가 상장하고 나서 1년 사이에 SKIT가 예측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좀 많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13번째 질문. SKIT 생산 캐파 증설은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요즘 인건비도 올라가고 원가도 올라서 증설 같은 경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기사를 제가 언뜻 봐서요. 계획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2024년까지 27억 제곱미터까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이사회 승인도 받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2025년까지 40억 제곱미터까지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3억 정도가 되는데 사실 북미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추가 증설이고 미국을 투자하기에는 인건비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게 진짜 미국에다가 직접 공장을 지었을 때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바로 생각났던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도 재검토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북미 지역 타깃으로 하는 추가 증설을 하는 것은 대전제라고 합니다. 그걸 진짜 미국에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걸 가지고 계속 SKIT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에 직접 투자하거나 조인트 벤처로 가서 좀 부담을 경감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주변 캐나다로 들어간다든지 아예 인건비나 투자비를 줄일 수 있는 제3국에 투자를 해서 수출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옵션을 다 보고 운송비나 관세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SKIT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옵션을 좀 여러 가지로 보고 있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와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다른 데는 다 미국 가는데 왜 SKIT 너네만 계속 고민만 해? 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갑자기 미국 투자가 투자비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연기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투자자분들이 SKIT의 말을 믿는 눈치라고 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소재까지 50%나 75% 이상을 미국 사람이나 북미 사람으로 채워야 된다는데 그런 것까지 맞추려면 고민이 될 만도 합니다.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고객들이 미국에 오라고 하는데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SKIT 입장에서도 답답하다라고 해요. 15번째 질문. 1분기 한국 공장 가동률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가동률 정보는 따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데 한국은 약 60% 정도 보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죠. 옛날 설비들이 좀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옛날 설비들을 빼고 보면 가동률이 100%인지 여쭤봤고 그거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아마 점심시간까지 쪼개서 통화를 해주신 것 같은데 친절하게 모든 질문 받아주신 IR 담당자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김가지아님, 더리치님, 옥상댄스님, 이영웅님, 정숙채님, 임스미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료 정리할 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